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8월 26일입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5박 6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 태국, 미얀마, 라오스를 국빈 내지는 공식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참 두 분 의의가 좋으니까 네. 국민들이 참 든든한 건 있어요, 그죠? 네. 올해 우리가 황태순 TV나 네. 뭐 일반 뭐 신문 방송들이 다 네. 뭐 이렇게 그 많이 가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철마다 네, 네. 그 정말 대통령이 해외 방문이라는 것도 네. 그 가성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절박한 뭐 국익상의 이유가 없다면 네. 안 가는 게 맞다 그러는데 네. 그냥 뭐 망비로 안하무인 네. 뭐 저 언제 누가 얘기한 겁니까? 뭐 물 들어올 때 뭐 노조 넣는다. 그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너무 즐기시는 것 같아요. 참 의가 좋으셔서 뭐 가슴이 따뜻합니다. 그래요. 올해 뭐 다른데 뭐 작년은 재작년은 뭐 우리 더 이상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제 올해 보면은 그야말로 52시간제로 그다음에 최저임금으로 그 어떤 피해가 계속 누적되면서 우리 사회가 역대 그 어느 때보다 사회 양극화되고 그야말로 중하층은 못 살겠다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올해 문재인 김정숙 부부가 다녀왔던 건 다시 한번 올해 것만 짚어드릴게요. 3월 10일부터 3월 16일까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앙코르와트, 캄보디아. 그다음에 4월 10일부터 4월 12일은 미국. 아니 예. 그 절박한 그 북한 핵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1박 3일이면 그 뭐 20대 30대 아이들도 가기도 힘든 일인데 왜 그것도 부부 동반해서 가냐고요. 글쎄 말이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의가 좋으셔 정말. 그 다음에 갔다 오자마자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실크로드. 네, 실크로드 다녀왔.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 그다음에 조금 이제 초여름이 되었던 6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는 북유럽 3국,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피오르드, 버킷리스트. 그리고 이제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는 태국과 미얀마, 라오스를 가게 됩니다. 메콩 델타. 그런데 태국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태국 태국. 총리 전에 우리나라 왔었죠. 2013년에. 잉낙. 에이, 딴소리 하지 마시고. 문다혜 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왜 엉뚱한 소리예요. 다혜 씨가 거기 있습니까? 그 문다혜 씨와 서서방 그리고 이제 외손자가 태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간에는 지난번에 저 캄보디아 갔을 때도 좀 뒷사람 몇 사람 수군거렸어요. 혹시 여기에서 뭐 바로 캄보디아 옆이 저 태국이니까 이 모녀 상봉이 있지 않겠는가. 아니 지금 한일 경제전쟁 때문에 죽창 들고 지금 의병이 일어나는데 대통령 가족들은 지금 빨리 소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전선에서 같이 싸워야지. 대통령의 피부치들은 다 저 태국 도망가시면 어떡하나. 어쨌든 그건 지난번에 황태순 TV에서 한번 달아드린 바 있고 어쨌든 그 얘기를 하면서 마치 홍준표 전 대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2002년 당시 DJ 정권 말기입니다. 5년 차 때 그의 이례적으로 대통령 빼고 영부인만 해외 나갔던 첫 번째 케이스가 사실 이호 여사였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 그런데 이호 여사는 유엔 회의에 가서 연설도 하고 뭐 나름대로 여성 지도자로서의 일을 하셨죠. 예, 근데 2002년 2월 달에 LA를 들러갔는데 LA에는 누가 있었냐니까 바로 그 당시에 홍걸 씨 막내 아들 홍걸 씨가 있었고 홍걸 씨가 그 당시 뭐 최규선 게이트다 무슨 게이트다 그래갖고 계속 언론의 표적이 대상이 되고 있을 때입니다. 대한항공 1등석. 네. 그런데 결국 그해 5월 달에 이제 구속됩니다. 홍걸 씨가. 어쨌든 그 석 달 전인 2000년 2월 달에 이희호 여사가 갔을 때 그때 외교 행랑 등을 갖다가 행랑 등으로 포장되어 있는 30개의 가방을 들고 갔는데 홍걸 씨 집에 갔다 이후에는 그 30개 가방이 없었다 하는 부분을 갖다가 홍준표 당시 의원이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고 2002년 4월 15일 아예 공개적으로 이걸 밝혔습니다. 자, 그 당시 이희호 여사가 30개의 가방을 그 외교 행랑 파우치 형태로 갖고 갔는데 그 어디를 증발했는가 거기에 무엇이 들었는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이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태국 갈 때 가방의 개수와 들어올 때 가방의 개수를 좀 세봐야 되지 않는가. 그것도 또 홍준표 대표가 또 오늘 또 빠르게 또 그렇지요. 지적을 하셨다고 말이요. 본인이 경험이 2000년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게 네.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네네. 그 지금 뭐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도 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난번 네. 평양 갈 때 네. 그 우리 수행원들 네네. 대통령 부부가 이제 짐을 싸가지고 갔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걸 아무도 검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네. 유엔이 네. 그 지금 지난번에 그 북한하고 뭐 어디 동해선 연결할 때 네네. 그 기차 간다 그럴 때 기차를 못 본 유엔사에서 안 보냈죠. 안 보냈지 않습니까? 안 그 보냈어요. 차량 한 량에 네. 그 북에 가서 쓸 경유가 있어 대북 반입 금지 품목이다 그래서 이제 네. 안 들어보냈는데 네. 이거 지금 유엔 대북 제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지적한 문제입니다. 수행원들과 대통령 가방들 네. 저 트럭에다 수십 대를 싣고 갔는데 네. 그거 왜 검색 안 했느냐? 대북 반출품에는 네. 뭐 어마어마한 거 있는 게 아니에요. 화장품, 네. 저기 김정은이가 마실 수 있는 꼬냑, 코니아, 포도주, 캐비아. 캐비아 다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거 지금 위반했는데 지금이라도 네. 저 홍준표가 이제 뭐랄까 너무 지금 노파심에 걱정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네. 저 이번에 저 해외 여행 가실 때 네. 반드시 저 이거 확인 받고 네. 저 국세청하고 저 관세청에서 네. 통관할 때 네. 이거 반드시 받고 가십시오. 이거 나중에 또 괜히 또 의혹에 쌓이지 마시고. 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면은 그때 우리 깜빡 잊고 있는 게 잊고 계시죠? 지난해 9월달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갔을 때는 1호 기옥에 다 갔습니다. 네. 기억 안 나세요? 1호기 타고 평양에 내렸고 거기에서 그저 백두산 삼지연 갈 때는 2호기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 비행기가 이렇게 움직인 것도 네. 지금 유엔에서 지금 뭐 들여다보고 있는 일인 거고 네네. 그때 싣고 간 것들 네. 저 수행원들 대통령들의 그 물품 이런 것들이 네. 대북 제재 위반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왔다는 게 지금 유엔의 판단인 겁니다. 네. 이거 이번에 또 어디 갈 때 뭐 캐비아 실어서 어디 뭐 딴 데로 나가는 일 없도록 조심해 주시고. 저는 그보다 더 문제가요. 뭐 예를 들어서 흔한 얘기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도둑이 들자고 마음 먹으면은 무슨 수로 막습니까? 그거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9월 2일부터죠. 대한민국 예산국회 정기국회가 열리고 지금 한일 간에는 외교 전쟁, 경제 전쟁, 이제는 역사 전쟁,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고민정이라는 그 네. 여성이 네. 이 여자가 청와대 대변이라 그러네. 네. 브리핑을 한 걸 봤어요. 8월 25일입니다. 어제 했는데 네. 이제 뭐 가는데 그런 중요한 시기에 네. 간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유를 뭐 쭉쭉 드러났어. 뭐 라오스는 가난한 나라니까 뭐 그 나라에 대한 뭐 지원 방안 등의 협의 뭐 그런 거 협의하겠지 뭘 하겠어. 그리고 마지막에 또 중원보원 해놨어. 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으로 네. 요겁니다. 네. 임기 내에 자신의 임기 내에 네.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순방하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이행합니다. 네. 아니 이런 거지 발사기 같은 공약을 언제 누구한테 한 거예요? 아세안 10개국을 임기 중에 다 돌겠다고 언제 국민한테 얘기를 했어? 그리고 네. 때 되면 가면 되는 거지.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이행하면 이게 대통령의 실적입니까 이게? 근데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쏘알라 그리고 가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짧으세요? 임기 내에 10개국 모두를 방문하겠다는데 아마 제 짐작에는 이번에 3개국 가면 아마 완성할 겁니다. 그러면 임기가 완료된 거지. 아이고 무서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조기에 사퇴할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그거 뭐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고민정이 얘도 생각도 없는 애인 거예요, 그래. 예, 예. 아니 아세안 10개국을 임기 내에 다 도는 게 무슨 나는 좀 이런 공약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부인하고 그냥 부인 등살에 지금 맨날 아니 그 농담입니다. 이 사람이 왜 가느냐? 예. 정확한 답안은 누가 내놨더라고. 예. 저 외국 나가서 전자결제하려고.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사실은 아까 뭐 일본과의 전쟁, 그다음에 북한의 지금 자리 비울 틈입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지소미아 문제 때문에 완전히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거의 뭐 절교 상태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방금 이 시간에 외신 들어온 거 보면은 네. 그 G7에서 저 아베 만나가지고 트럼프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 너 처신을 그렇게 하니까
김정은이가 너 비웃는 거야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하였어 직설적으로. 근데 지금 문재인한테 직접 지금- 한 건 아니죠? 아베한테 아니야 문제 아니죠 아베한테 아베한테- 제니 걔는 걔가 그 얘기한 거예요. 제니 걔는 흉을 본 겁니다. 자, 근데 그런데 지금 태국 미얀마 라오스 간다 그러면 그런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김정은의 난동도, 트럼프의 냉대도, 아베와의 싸움도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가장 큰 다해가 제일 큰 문제. 아니, 다해도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조국 때문에 조국이 무너지면 정권이 무너지게 생겼거든. 아, 옛날 4.19 생각 안 나요? 서울대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고 고대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고 결국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겁니다. 기억나시죠? 마지막 그 이승만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서울대 교수들의 행진이 있고 난 다음에 끝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나 악성인 이 조국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조국을 임명하면 아니 되나요 그게? 조국이 근데 임명을 안 하면 자기를 지지하는 25% 30%의 지지층들이 문재인한테 칼을 꽂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본인은 국민청문회란 듣도 보도 못한 민주주의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입니다. 삼권 분립을 갖다 부정하는 일입니다. 국민청문회. 국민청문회는요, 그건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아 그렇죠. 쿠데타. 국민청문회는 헌법과 법을 위반하면 쿠데타지 뭐 그게. 헌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정확히 이야기하면 국민청문회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는 하는 순간 저건 저 쿠데타입니다. 친위 쿠데타고 진원 세력의 친위 쿠데타네. 집권세력이 친위 쿠데타예요. 이거- 그렇게 해놓고 그 그렇게 다음에 말씀하니까 심각하네 이거. 그러고 나가서 슬그머니 전자결제 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이 양반이 이게 습관인 게 네. 그 2017년 7월 7일에는 네. 독일 방문 중에 네. 전자결제로 정현백 여가부 장관을 임명한 게 있고 많은데 이제 몇 네. 개만 중요한 예, 거 예. 하겠습니다. 2018년 3월 25일에는 예. UAE 순방 중에 예. 전자결제로 네. 개헌안까지 발의했어요 국회에. 그러니 개헌이 중요해요? 조국이 중요해요? 문재인한테. 어떻게 중요합니까? 조국이 중요해요. 조국이 무너지면 자기가 무너진다 생각. 그래서 야당들이 그때 네. 그 대통령한테 요구를 했어요. 네. 대통령 각하 예. 전자결제는 인터넷 뱅킹을 하십시오. 어떻게 이런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예. 그 이제 슬쩍 하고 가서 저 전자결제 이게 어디 뭐 태국 가서 비행기 안에서 그것도 멋있잖아. 다야 아빠가 이렇게 센 사람이야 전자결제로 장관도 임명하는 거 그렇게 보여주나? 그래서 정말 이 대한민국에 제가 이 얘기 꼭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입만 열면 기회는 평등하고 아이 정말 삶은 소대가리 지금 웃을 얘기 이제 그만하세요.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하고 늘 보면은 정의의 사도인 듯이 얘기했던 사람, 민주주의의 화신인 듯이 얘기했던 문재인 씨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이런 특히 조국 사태를 갖다가 기화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쿠데타를 일으키는 폭군에 다름 아닙니다. 저는 오늘 그 황 대표 말씀하신 것 중에 네. 국민청문회 한다라는 그 발상이 네. 정말 쿠데타예요. 비헌적 구대다적 발상이라는 게 오늘 지금 그건 한 수 배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정리해 주니까 이해가 딱 오네요. 이 사람들이 네. 맨날 법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발상은 이게 저 옛날 그 독재하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똑같아요. 거예요.